22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원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원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기를 이끌었던 마용성으로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자칫 잘못하면 꼭지를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가가 적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기가 시작되면 지금의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지역. 두 번째는 현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통구는 최근에 가격 상승이 유독 눈에 띄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해 봐야겠죠.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영통자이의 현재 분양가의 적정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확신을 얻어가 주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부동산 입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갭매우기 현상이 발생하고 조정지역 인근의 비조정지역이 풍선 효과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입지 분석은 그 아파트 단지 주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통자이가 속해 있는 영통구의 세대수 변화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수요는 세대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7년 이후로 영통구의 세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1년 이후로 다른 지역과 함께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높은 세대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튀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높은 세대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주거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거의 질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연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당선은 2012년에는 기흥-망포 구간이, 그리고 2013년에는 수원역까지 연장되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었습니다. 강남까지 1시간 넘게 만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것이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되고 30분이면 판교까지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꾸준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세대수 증가율을 보일 수 있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2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데요. 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영통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통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하락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통구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 과거에도 지금 못지않은 굉장한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에서부터 2007년 1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무려 27.2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원시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년 대비 급격히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선 연장과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지구의 개발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크게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줄었던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호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반영되었던 것이 급등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급등기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09년 4월까지 대세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급등기의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때 영통구 신축 아파트 가격은 어땠는지 실거래로 보겠습니다. 메탄동 현대 힐스테이트는 2007년 1월에
지어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33평 기준으로 2007년 2월에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 4월에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고요. 금액으로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고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8.7%였습니다. 만약 무리해서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겠죠. 그러면 지금의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영통구 아파트는 작년 8월 이후가 급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4.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상승폭으로는 2004년 이후로 역대 7번째 수치입니다. 표본이 186개인데 여기서 7번째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1위부터 6위는 역대급 오버슈팅 구간이었던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전고점을 넘기까지는 8년이 걸렸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29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때 지수로는 5.9포인트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영통구는 2.9포인트만큼 하락했고요. 수도권 지역 중에 서울의 하락폭보다 더 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통구는 그에 비해서 선방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4,097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 급여인 3,706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주거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주거 가치에 투자 가치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전세가는 주거 가치만 반영된 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 가치가 그만큼 많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통구는 최근에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3년 이후에 영통구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60.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64.3%였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 과거 최저치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통구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지로서 영통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연장되면서 거주 매력도는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과거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아파트보다도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급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 수요가 많이 개입되어서 전세가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개별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통자이의 분양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은 4억 4,400만 원까지, 7호 타입은 5억 5,10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당장의 프리미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체감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2달 전에 분양했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와 평당 분양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입지뿐만 아니라 세대수도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가 더 나은데 말이죠. 가끔 영통자이가 주변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망포동이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신축의 후광 효과를 노려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인근의 신축구 아파트에 대비해서 세대수도 적고 입지도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트램 얘기도 있지만 수요의 질이 확 좋아지는 눈에 띄는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분양가가 싸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비싸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내놓은 거죠. 물론 요즘 수원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분양은 무난하게 완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분양가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적어 보이고 발전 가능성도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 아파트보다는 건선 6구역이나 8달 10구역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곳의 청약 일정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선 6구역은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뚜렷한 곳이고 8달 10구역은 3,432세대라는 대단지라는 점과 수원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4곳 중에 가장 입지가 좋다는 평이 많은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청약 일정과 입지 분석도 제 채널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